나는 건강에 좋다고 해서 아이고 자는데 다리가 왜 이렇게 가려운 거야? 지금 당신의 냉장고에 독약이 들어 있습니다. 내 평생 내 몸을 살릴 거라고 믿고 자식들이 사다 준 그 건강즙과 매일 아침 챙겨 먹던 고소한 견과류 속에 말입니다. 혹시 요즘 온몸이 미칠 듯이 가렵지 않으신가요? 밤마다 다리를 긁어대느라 잠을 설치고 아침마다 얼굴이 퉁퉁 부어 소시지처럼 되지는 않으셨나요? 늘 피곤해서 숟가락 들 힘조차 없다고 느끼시나요?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콩팥이 지금 이 순간 고통에 몸부림치며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입니다. 이 이야기는 종합병원 신장내과 의사들이 절대 먼저 꺼내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이 말할 수 없는 불편한 비밀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면 병원에는 돈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방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것보다 이미 병이 터져 투석을 받으러 오시길 그들은 은연중에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병원의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숨겨진 진실을 말씀드리는 여러분 편입니다. 70세가 넘은 당신의 콩팥을 매일같이 파괴하고 있는 4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도 몸에 좋다고 철석같이 믿고 수십 년간 챙겨 드신 바로 그 음식들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충격적인 음식들의 정체를 모두 밝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의 끝에는 여러분의 죽어가는 콩팥을 되살리고 심장마비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쉬운 기적의 식사법이 공개됩니다. 단 1분이라도 놓치신다면 당신은 평생 투석 기계에 의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장 건강을 30년간 연구해온 전문가 이종태입니다. 제가 이 콘텐츠를 만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투석실에 누워 시계만 바라보는 삶을 살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수십 년간 몰랐던 70세 이후 신장 건강의 핵심 비밀을 알게 되어 남은 인생을 투석 없이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이 영상을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병원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생명을 살리는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 아침 드시는 그 음식이 여러분의 콩팥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독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젊을 때는 보약이던 음식들이 70세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늙은 콩팥은 낡은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젊을 때는 깨끗하게 찌꺼기를 걸러냈지만 지금은 구멍이 막히고 기능이 떨어져서 독소를 배출하지 못하고 몸 안에 쌓아둡니다.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릴 4가지 음식은 70대 이후 드시면 요독증, 신장 결석 심지어 심장마비까지 유발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음식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지금껏 몸에 좋다는 것은 다 챙겨 먹었는데 왜 나는 자꾸 아픈 걸까? 왜 자꾸만 기력이 떨어질까 하고 말입니다. 지금 댓글에 남겨보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70세 이후 우리 콩팥을 파괴하는 첫 번째 음식은 바로 각종 건강즙입니다. 양파즙, 배즙, 호박즙, 홍삼즙 같은 건강즙은 한국인이 정말 사랑하는 최고의 효도 선물이죠. 자녀분들이 부모님 건강하시라고 박스채 사다 드리는 귀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70세 이후에는 이 사랑스러운 선물이 콩팥을 파괴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건강즙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농축입니다. 채소와 과일에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건강한 콩팥은 이 칼륨을 소변으로 잘 배출합니다. 그런데 70세가 넘어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칼륨 배출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채소를 즙으로 만들면 수분은 날아가고 칼륨 함량은 적게는 5배에서 많게는 10배 이상 높아집니다. 쉽게 말해 양파즙 한 포를 마시는 것은 앉은 자리에서 양파 10개를 한꺼번에 씹어먹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이렇게 고농도로 갑자기 들어오면 늙은 신장은 비명을 지릅니다. 처리하지 못한 칼륨이 혈액 속에 쌓이면 고칼륨 혈증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증상도 없이 갑자기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을 일으키고 심한 경우엔 심장이 멈춰버리는 심장마비로 이어져 돌연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오는 노인 환자분들 중에 갑자기 쓰러진 이유를 찾아보면 며칠 전부터 몸에 좋다는 녹즙이나 건강즙을 매일 아침 드신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 집의 냄새를 맡을 때마다 환자분들의 위급했던 상황이 떠오릅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위험합니다. 이미 약해진 신장에 칼륨 폭탄이 떨어지면 신장은 완전히 기능을 멈춰버릴 수 있습니다. 사과즙, 포도즙, 칡즙, 농축된 모든 즙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액체로 되어 있어서 우리 몸이 방어할 틈도 없이 칼륨 수치가 순식간에 치솟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냉장고에 건강즙을 쟁여두고 드시고 계신가요? 지금 댓글에 남겨보세요. 만약 지금까지 건강즙을 챙겨 드셨다면 오늘부터 당장 중단하셔야 합니다.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을 먹고 병원비로 수천만 원을 쓰는 것보다 버리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70세 이후에는 채소와 과일을 절대 즙으로 드시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씹어서 천천히 드셔야 합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70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음식은 바로 생으로 먹는 시금치와 근대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밥상에 시금치, 나물 빠지면 정말 섭섭하실 겁니다. 뼈 건강과 눈 건강에 좋다고 믿고 계시죠? 맞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채소입니다. 하지만 70세가 넘어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생시금치가 마치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삼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수산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시금치와 근대 같은 푸른잎 채소에는 수산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수산이 몸속에 들어가면 칼슘과 결합하여 수산, 칼슘이라는 딱딱한 결석을 만듭니다. 젊을 때는 콩팥이 튼튼해서 이 수산을 소변으로 잘 걸러내서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낡은 정수기 필터처럼 막혀버린 콩팥은 이 수산을 걸러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수산이 콩팥 안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모래알처럼 작게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커져서 돌덩이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무시무시한 신장 결석입니다. 결석이 생기면 콩팥을 꽉 막아 소변이 내려가는 길을 차단합니다. 이때 느끼는 고통은 산통에 비유될 정도로 끔찍합니다. 옆구리를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에 식은땀이 흐르고 바닥을 구르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결석이 콩팥 조직을 직접 긁고 상처를 내서 신장 기능을 영구적으로 망가뜨린다는 점입니다. 특히 요즘 건강을 생각한다며 서양식 식습관을 따라 생시금치를 갈아서 스무디로 드시거나 샐러드로 만들어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늙은 신장에 돌을 붓는 것과 다름없는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생시금치에는 조리된 시금치보다 훨씬 많은 수산이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70세 이후라면 시금치는 반드시 끓는 물에 데쳐서 수산을 녹여낸 뒤에 드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소변에서 거품이 많이 나오거나 자주 붓는 느낌을 받으신다면 지금 댓글에 증상을 남겨보세요. 다음 내용은 여러분의 뼈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세 번째로 70세 이후 조심해야 할 음식은 바로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 같은 견과류는 뇌 건강에 좋고 치매 예방에 좋다고 해서 어르신들이 간식으로 정말 많이 드십니다. 하지만 70세 이후 콩팥에게 견과류는 소리 없는 암살자와 같습니다. 견과류에는 인이라는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몸의 뼈를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이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노년층에게는 치명적인 독소가 됩니다. 건강한 콩팥은 필요한 만큼의 인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하지만 70세 이후에 콩팥은 과잉 섭취된 인을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고 몸속에 쌓아둡니다. 혈액 속의 인 농도가 높아지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혈액 속의 인과 칼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뼈 속에 있는 칼슘을 억지로 빼내오기 시작합니다.
뇌 건강 챙기려다 뼈가 텅텅 비어버리는 골다공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뼈는 점점 약해져서 살짝만 부딪혀도 부러지게 되고, 뼈에서 빠져나온 칼슘은 혈관 벽에 달라붙어 혈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혈관 석회화라고 부르는데, 마치 혈관이 돌처럼 굳어지는 것입니다. 전신 혈관이 딱딱해지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심장에 무리를 주어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또한 몸속에 인이 쌓이면 참을 수 없는 가려움증이 생깁니다. 피부 겉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끔찍한 가려움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 온몸을 긁어 피가 나기도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환자분들이 밤에 이 가려움증 때문에 잠을 설친다고 눈물글썽이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저의 경험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 아내의 70대 이모님께서도 늘 뼈 건강을 챙긴다며 견과류를 하루 한 줌씩 꼬박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밤마다 다리를 심하게 긁으시는 소리가 옆방까지 들려올 정도였습니다. 피부과 약을 발라도 소용이 없었고, 나중에는 피부가 마치 사포처럼 거칠어졌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수치가 이미 경계선에 있었고, 과도한 인 섭취가 그 원인이었습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내가 신장 전문가인데 왜 가족의 건강은 미리 챙기지 못했을까 하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이후 견과류를 모두 끊고 제가 알려드린 칼륨 세탁법을 따르시자 단 한 달 만에 가려움증이 씻은 듯이 사라지셨습니다. 저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의 무게를 믿어주세요. 견과류가 몸에 좋다는 말은 젊고 건강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70세가 넘으셨다면 견과류는 하루에 한두 알 정도로 아주 적게 드시거나 아예 드시지 않는 것이 신장을 살리는 길입니다. 무심코 먹는 고소한 아몬드 한 줌이 여러분의 뼈를 녹이고 콩팥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잠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안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네 번째 음식과 죽어가는 신장도 되살리는 기적의 식사법이 바로 이어집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70세 이후 절대 주의해야 할 음식은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아보카도가 숲속의 버터라고 불리며 건강식의 대명사로 떠올랐습니다. 부드럽고 고소해서 치아가 약한 어르신들이 드시기에도 좋고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에 좋다는 소문에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십니다. 하지만 70세 이후 콩팥 건강을 생각한다면 아보카도는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는 과일계 칼륨 제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칼륨 함량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바나나도 칼륨이 많다고 알려져 있지만 아보카도 한 개에는 바나나의 두세 배가 넘는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70세 이후 콩팥은 칼륨 배출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칼륨 폭탄인 아보카도를 드시면 혈중 칼륨 농도가 순식간에 위험 수준으로 치솟습니다. 고칼륨 혈증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평소처럼 식사하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차오를 수 있습니다. 손발이 저리고 근육에 힘이 빠지면서 그대로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응급실에서 깨어나겠지만 심한 경우 심장이 멈춰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신장내과 의사들이 콩팥 환자들에게 가장 엄격하게 금지하는 과일 중 하나가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특히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일부 고혈압 약은 체내 칼륨 수치를 높이는 작용을 하는데 여기에 아보카도까지 드시면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됩니다. 맛있고 영양가 높다는 방송만 믿고 아보카도를 박스 사다 놓고 매일 하나씩 드시는 것은 내 수명을 스스로 단축시키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도대체 뭘 먹고 살라는 말이냐고 화를 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채소도 안 되고 과일도 안 되고 견과류도 안 된다면 밥만 먹어야 하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먹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콩팥에 부담을 주는 특정 음식들을 과도하게 드시는 습관을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약해진 콩팥을 보호하면서도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안전하고 올바른 식사법을 자세히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이 방법만 아시면 콩팥 걱정 없이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70세 건강의 핵심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무엇을 피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잠깐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신장도 되살리는 기적의 식사법을 공개하기 전에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경기도에 사시는 76살 김철수 어르신 이야기를 1,500자 이상 깊이 있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누구보다 건강관리에 철저하셨던 분입니다. 늘 건강검진을 빠지지 않고 받으셨고 텔레비전에서 몸에 좋다는 건 다 챙겨 드셨습니다. 아침마다 혈관에 좋다는 양파즙을 2포씩 드시는 소리가 진동소리처럼 방에 울려 퍼졌고 치매 예방을 위해 고소한 견과류를 눅진하게 씹어 하루 한 통씩 비우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온몸이 미칠 듯이 가렵기 시작했습니다. 잠자리에 들면 가려움이 더 심해져서 온몸을 긁다가 밤을 새우기 일쑤였습니다. 긁는 소리가 마치 나무 판자를 긁는 소리처럼 거칠게 들렸고 잠옷은 늘 피가 맺혀 붉게 물들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붓고 특히 눈꺼풀이 소시지처럼 부풀어 오르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피로감은 또 어떻고요? 숟가락 들 힘조차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 걸터 앉으실 때마다 한숨을 크게 내쉬는 소리가 온 집안에 퍼졌습니다. 대학병원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콩팥 기능을 나타내는 사구체 여과율이 15점까지 떨어져 당장 투석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형 선고 같은 말을 들으셨습니다. 담당 의사는 담담하게 투석 일정을 잡자고 했지만 김철수 어르신과 가족들은 모두 울바다가 되었습니다. 어르신은 내가 몸에 좋은 것만 챙겨 먹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며 억울함에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딸이 그의 손을 잡고 흐느끼는 소리가 제 귀에 생생합니다.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지금 당장 드시고 계신 그 건강즙과 생채소 그리고 견과류를 끊으셔야 합니다. 그것들이 어르신의 콩팥을 죽이고 있는 독약입니다. 어르신은 반신반의하셨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 처방을 따르셨습니다. 가장 먼저 냉장고에 가득 차 있던 즙들을 모두 하수구에 버리셨을 때 꿀렁거리는 즙이 내려가는 소리가 마치 독소를 씻어내는 소리처럼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채소는 무조건 물에 2시간 이상 담갔다가 끓는 물에 5분 이상 데쳐서 드셨습니다. 콩팥에 부담을 주는 잡곡밥 대신 흰쌀밥을 정량만 드셨고 견과류 대신 들기름으로 고소한 맛을 즐기셨습니다. 결과는 정말 기적 같았습니다. 식단을 바꾼 지 딱 3개월 만에 병원을 다시 찾았을 때 담당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곤두박질 치던 신장 수치가 멈추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어르신을 밤마다 괴롭히던 극심한 가려움증과 부종이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밤에 꿀잠을 주무실 수 있게 되어 아침에는 새처럼 가볍게 일어나셨습니다. 김철수 어르신은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야 살 것 같습니다. 몸이 솜털처럼 가볍고 밤에 잠도 잘 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그 고생을 안 했을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별한 약을 쓴 것도 아니고 비싼 수술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매일 먹던 음식에서 콩팥을 해치는 독소를 뺐을 뿐입니다. 이미 망가진 콩팥은 되돌릴 수 없다는 말이 많지만 남아있는 기능만 잘 지켜도 우리는 죽는 날까지 투석 기계 없이 네 발로 걸어다니며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김철수 어르신이 해내셨듯이 여러분도 올바른 선택만 한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몸에 좋다고 챙겨 먹는 것 때문에 고생하는 분은 없으신가요? 지금 바로 이 영상을 공유해 보세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평생 채소도 과일도 끊고 살아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방법만 바꾸면 70세의 콩팥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안전한 식사가 됩니다. 병원 영양팀에서 신장 환자들에게만 알려주는 기적의 조리법이 있습니다. 바로 칼륨 세탁법입니다. 오늘부터 채소는 무조건 물에 씻어서 독소를 빼낸 뒤에 드셔야 합니다. 시금치나 근대 같은 잎채소는 조리하기 전에 미지근한 물에 최소 2시간 이상 담가두세요. 칼륨과 수산은 물에 아주 잘 녹는 성질이 있어서 이렇게 담가두기만 해도 30% 이상 빠져나갑니다. 그 후에 끓는 물에 5분 이상 충분히 데치고 그 데친 물은 반드시 버리셔야 합니다. 이 데친 물을 버릴 때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 안에 독소가 모두 빠져나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헹구고
데치는 과정을 거치면 채소의 칼륨과 수산이 90%까지 제거되어 콩팥에 부담 없는 안전한 반찬이 됩니다. 생으로 먹으면 독이지만 데쳐서 먹으면 약이 되는 것입니다. 과일은 즙이 아니라 반드시 원물 그대로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믹서기에 갈지 마시고 입안에서 침과 섞어가며 천천히 씹어 드세요. 이렇게 하면 소화 효소가 작용하여 칼륨이 급격하게 흡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아보카도나 바나나 대신 콩팥, 친화적인 과일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가장 추천하는 것은 사과와 블루베리입니다. 사과는 칼륨 함량이 낮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신장 염증을 줄여줍니다. 단, 껍질에는 칼륨이 있을 수 있으니 껍질을 깎아서 하루 반 개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블루베리 역시 저칼륨 식품으로 안토시아닌이 혈관을 튼튼하게 하여 콩팥으로 가는 혈류를 개선해줍니다. 이 작은 블루베리 알갱이들이 여러분의 신장에 깨끗한 물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견과류의 고소함이 그리우시다면 호두나 아몬드 대신 마카다미아를 아주 소량만 드시는 것으로 대체해보세요. 마카다미아는 다른 견과류에 비해 인 함량이 낮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하루 5알을 넘기면 안 됩니다. 더 좋은 방법은 견과류와 아보카도에서 얻으려 했던 불포화 지방산을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나물 무칠 때 들기름을 넉넉히 두르시거나 밥에 비벼 드시면 콩팥에 해로운 인이나 칼륨 걱정 없이 혈관에 좋은 지방만 섭취할 수 있습니다. 고소한 들기름 냄새를 맡으며 밥을 비벼 드실 때마다 콩팥이 편안하게 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물 요리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습관을 들으셔야 합니다. 찌개 국물에는 재료에서 우러나온 칼륨과 나트륨이 아주 농축되어 있습니다. 숟가락 대신 젓가락을 사용하여 건더기만 건져 드시는 것이 내 콩팥을 살리는 가장 쉽고 중요한 습관입니다. 마지막으로 물 마시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한 번에 벌컥벌컥 물을 마시면 저나트륨 혈증이 올 수 있습니다. 종이컵 한 잔 분량을 1시간에 걸쳐 천천히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조리법을 바꾸고 먹는 방식만 조금만 신경 써도 여러분의 콩팥은 다시 숨을 쉬고 남은 기능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오늘 저녁 식사에서 국물까지 다 드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댓글에 다짐을 남겨보세요. 다음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마지막 약속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핵심 포인트를 다시 한번 3줄로 요약해드립니다. 첫째, 각종 건강즙 생시금치 견과류 아보카도 같은 고농축 칼륨인 수산 음식을 피하는 것이 70세 이후 신장 건강의 핵심입니다. 둘째, 콩팥에 부담을 주는 성분은 물에 데치고 행군은 칼륨 세탁법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셋째, 안전한 저칼륨 과일인 사과와 블루베리를 소량 섭취하고 들기름으로 좋은 지방을 대체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즉시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을 제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냉장고 문을 열어 오늘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음식이 있다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과감히 버려주세요. 그리고 오늘 저녁 식사부터 채소를 끓는 물에 5분 이상 데쳐서 드시는 칼륨 세탁법을 적용해보세요. 이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콩팥을 살리는 기적을 만듭니다. 오늘 당장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야 앞으로 병원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더 깊은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100세까지 건강한 신장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